네, 탁월한 정치 감각 그리고 촌철살인 입담으로 한국 진보 정치의 상징과도 같았던 고 노회찬 의원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은호 YTN 해설위원, 유영하 한국외대 최빙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노회찬 의원의 상징성이라고 할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흔히들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진보 정치의 아이콘, 진보 정치의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진보 정치를 위해서 이제 애쓰신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은 노회찬 의원 이전의 진보 정치라면 그들만의 리그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노회찬 의원은 이 진보 정치 또 노동 정치를 대중 정치의 영역으로 이끄신 분이다. 예. 그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서 그런 의미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노회찬 심상정 의원의 또 다른 의미는 이분들이 진보 정치를 하면서도 그 진보 정치 진영 내부에서는 항상 소수파였다라는 거죠. 그 개인적인 인기 때문에 개인적인 력 때문에 진보 정치를 이끌어왔지만은 항상 당권을 뺏기는, 그래서 당을 새로 나가서 새로 만드는,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진보 정치에 대한 소신을 잃지 않은 그런 그 역할을 해왔다. 절대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타협하고 변절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대중 친화적인 사이다 발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또 어떤 점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일찍 젊었을 때부터 노동운동에 투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실제로 한국 민주화운동에서의 변혁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에 대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예. 노동운동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실제로 진보신당이라든가 통합진보당이라든가 민노당, 지금까지 정의당까지 왔던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기층민중의 정치를 대변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한평생을 살아왔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그 검은 돈, 블랙머니라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일로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하여튼 고 노회찬 의원은 이러한 진보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 가치, 순결성 이런 부분들을 또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자신의 목숨을 또 끊으면서까지 그걸 지키려 했던 자존심을 또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빈소를 찾았던 의원들의 발언 몇 분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에서 최선을 다하신 고인의 모습을 우리 모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제 평화정의 공동구속단체 입장에서는 사실 고인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사실 오늘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셨는데 저 충격이 너무 커서 전화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우선. 항상 시대를 선구했고 그리고 진보 정치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그 사망 직전에 함께 미국 방문을 했던 원내대표단 입장에서는 바로 그저까지만 해도 그렇게 밝은 모습이었는데 이런 충격이 더 클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엔 이렇게 이제 빈소에 와서 눈물까지 보이고 상당히 고통스러워 공감을 했던 이유는 아마 우리나라 한국 정치인들이 저 문제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블랙머니의 유혹 문제, 예. 이 정치와 돈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한 번씩 다 유혹을 느꼈을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어떤 길로 갈 수 있는 고 김근태 의원 같은 경우도 한국의 정치인들은 교도소 담장을 항상 걷는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슬퍼했던 것 같은데요. 고 노회찬 의원은 물론 진보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상당히 진보와 보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간적 친화력을 함께 보였기 때문에 각 당 원내대표들도 같이 빈소에 와서 고통을 같이 함께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고 노회찬 의원의 비보를 전해들은 청와대 어제도 긴급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입장을 발표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도 어제 취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일정을요.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인의 애도의 뜻을 나타내는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그런 심정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당을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대의 정치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다 더 진보적인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사실 진보 진영을 이끈다는 측면에서 비록 당적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바는 비슷한 부분이 많고 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뒤로도 만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두 분이 같은 당을 하지는 않았었죠. 그렇지만은 정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민정수석 또 청와대 근무하면서 했고 비슷한 시기에 그 노회찬 의원 경우에는 그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하면서 뭐 같이 정치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일한 것은 뭐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한 동지적 관계를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고 노회찬 의원이 책을 2권을 그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을 했었습니다. 어떤 책이었습니까? 한 책이 82년생 김지현. 그래서 김지영. 그래서 이걸 주면서 김지영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은 김지영 씨를 좀 안아달라 이런 이제 당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비슷한 또 이렇게 독립의식 비슷한 것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대통령 일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얘기하기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조문을 간다든가 이런 걸 고려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청와대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또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 얼마 전에 김종필 전 총리가 돌아가셨을 때도 조문을 안 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이런 상에 가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하는 반대 의견도 있을 겁니다. 그 의견 사이에서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모두가 비통해합니다. 지금 뭐 대통령까지 그리고 같이 노동운동을 함께했던 분은 물론이고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병원에 노조원들까지 와서 지금 뭐 일반인들도 조의를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한 경우가 있었다고요? 그 조원진 의원 보좌관이 어떤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까? 지금 조원진 의원은 대한애국당에 소속돼 있는 의원이죠. 보좌관이니까 그 인증사실을 올렸는데 그 스토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난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노회찬 의원이 이제 그 잔치국수를 하면서 인증사실에 올렸었어요. 근데 이거를 거의 역으로 비유하면서 7월 23일 날 이제 노회찬 의원이 목숨을 스스로 끊은 날 잔치국수 2그릇이다. 그래서 잔치국수를 올리면서 이 7월 23일 날은 좌파 척걸 기념일이다.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참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과 고귀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로서 또 한 번 우리 사회를 다 갈라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인증사시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을 더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울 땐 싸워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노회찬 의원 평생을 노동운동 그리고 진보 정치에 헌신한 인물인데 지금부터 그의 삶을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경기고등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시절에도 유신 반대 운동을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노회찬 의원이 원래 태생은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중학교까지 나왔고 고등학교를 이제 서울에서 경기고등학교를 왔는데 72회입니다. 72회가 어떤 그 회냐면은 고위 말하는 고입 그 시험 있지 않습니까? 뺑뺑이 세대 바로 직전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고입 선발고사를 친 세대인데 같은 동기 동창 중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권한대행 그리고 이정걸 의원 등이 이제 유명한 지금 현역에서 뛰고 있거나 은퇴한 부분들인데 동기군요. 셋이. 그렇습니다. 노회찬 의원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정걸 의원하고는 굉장히 가깝게 지냈.
것 같습니다. 저 입학하자마자 옛날 사진이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입학하자마자 이제 3월에 입학을 했을 텐데 바로 한 달 뒤에 4.19 묘지에 몇 명이 가서 막걸리를 먹으면서 시국 울분을 토했다라는 그런 이제 유신 직후입니다만은 그런 일도 있고요. 맨 또 왼쪽이 황교안 학생, 가운데가 이종걸 학생, 그리고 노회찬 학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종걸, 노회찬 두 학생은 당시에 나름대로 유신 1주년 맞아서는 어떻게 교내에서 유임을 뿌리기도 하고 그 이듬해에는 민청학년 사건이 발생하니까 또 수업 거부도 주도하고 이른바 문제 학생이었습니다. 예. 반면에 황교안 학생 경우에는 학도국당자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 바른 생활을 꿋꿋하게 했던 사람이고 지금으로 말하는 학생회장. 그렇습니다. 예. 학생회장이죠. 그래서 이 세 분의 삶이 그때부터 좀 엇갈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결혼식을 하는데 그 노회찬 의원이 결혼할 때였나요? 그렇습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도와줬다고요? 노회찬 의원이 결혼 이제 부인이 김지선 씨입니다. 예. 김지선 씨가 노회찬 의원보다는 나이가 많은데 노회찬 의원이 수배 중에 도피 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88년을 했는데 두 분이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결혼식을 이렇게 그 수배 중이니까 널리 알릴 수는 없고 가족 친지들만 모여서 했는데 이종걸 의원이 그 당시에 참석을 해서 피아노를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노회찬 의원 뭐 다 아시다시피 첼로를 예. 어렸을 때부터 했다 그러는데 이종걸 의원은 중학교를 예원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예. 그 자리에 모여서 이종걸 의원이 피아노 연주를 결혼식 축가로 해줬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갑자기 용접공이 돼요. 그리고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신군부의 폭압적인 상황 아니었습니까? 광주 그 학살이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운동으로서는 민주화 운동하기가 세력이 좀 약하다 그래서 노동자 세력과 같이 해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념적 상황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마저 없었어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그렇죠. 그리고 반인권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러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고 또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를 하기 위한 도모하기 위한 이러한 그래서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투신하게 됩니다. 이른바 학출. 네, 예, 그런 과정들을 특히 이제 용접공을 했던 거는 이제 공장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예. 숙련공으로 들어가서 이 홍영표 의원도 사실상 대우장 재무주공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이 용접공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취직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또 노동조합을 정치 세력화하는데 일을 담당했던 한 평생을 그렇게 젊은 시절을 살아왔던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이 그런 어떤 노동자들의 생활과 또 변혁운동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졌던 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고인 생전의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 하면 떠오르는 게 이 촌철 살인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진보 정치를 알리는데 뭐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고 노회찬 의원이 평상시에 했던 정치인이 되고 나서 했던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데 네네. 지난번 판보다는 괜찮은데 보니까 이제 세척도 좀 덜 된 것도 군데군데 있고 예. 좀 약간 낡은 그 판이 완전 새 판은 아닙니다 지금. 예. 고기는 그대로입니까? 예, 고기도 지금 뭐 굽다만 고기도 좀 남아 있고요. 물론 새 고기도 다시 온 것 같은데. 이 LCT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답변을 그따구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지 기억이 없다는 건 그건 모르겠습니다. 막장입니다. 막장이에요. 아니 뭐 콜레라는 그 콜레라균은 이유미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콜레라균을 갖다가 국민의당 분무기를 뿌린 거 아니에요? 뿌린 쪽이 더 어찌 보면은 책임이 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름에 냉면집 주인이 나는 대장균에게 속았다. 걔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이제 많으면서도 나한테 많은 척 안 했다. 균이 나를 속였다. 뭐 이렇게 대장균 단독 범행이다. 뭐 이렇게.
장관들을 임명한 대한민국에 겁니다. 실세 총리가 있었다면 최순실이에요. 나머지는 다 껍데기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속단할 일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속단이 아니라 뒤늦게 저도 깨달았어요. 지단이에요. 하지만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두 통으로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벌어들이는 전관예우의 법정에서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까? 10,000명만 평등할 뿐입니다. 여기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정의의 신상은 한 손엔 전화기, 다른 한 손엔 돈 다발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 노회찬 의원의 어떤 발언의 특징은 쉬우면서도 아주 전국을 탁 지르는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발언들을 많이 보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불가리판 예.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발언이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불판 발언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면은 이거는 어떤 발언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그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8번으로 그렇죠. 8번으로 이제 처음 정치에 처음 입문했을 정치를 입문했을 때입니다. 당시에 자민련 1번이 김종필 전 의원이 1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민노당이 비례대표 8번까지 됐기 때문에 그 노회찬 의원이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는데 당시 TV 토론회를 통해서 이 발언을 하면서 50년 된 불판, 50년 된 정치판을 새로 바꿔보자. 예. 어떻게 보면 JP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고 한국 정치를 겨냥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결국 성공을 했었죠. 예. 그래서 자신은 국회에 입성을 하고 50년 정치 역정의 어떤 JP를 낙선시키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그것이 본인의 이렇게 구호였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예언처럼 이제 맞아떨어진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판을 갈자. 자, 하지만 그 노회찬 의원의 정치 역정이 탄탄대로만 걸어온 건 아니에요. 낙선에 쓴 고배를 마신 적도 있었죠, 여러 차례. 그렇습니다. 그 50년 불판 가리론 때문에 그 기세를 몰아서 그 다음 총선에 노원병에서 나왔었죠. 18대 예. 총선에 나왔었지만은 그 낙선을 하고 말았었고 그거를 경험 삼아서 노회찬 의원이 그 다음에 출마하는 거 보면은 계속 야권 단일화를 시도를 합니다. 예. 19대 총선에도 노원병에 다시 나올 때도 야권 단일화 후보로 나오고 그 다음에 2014년에 보궐선거 동작을 나올 때도 야권 단일화를 이루고요. 지난 총선에서도 20대 총선에서도 창원 성산에 나올 때 야권 단일화를 해서 나옵니다. 예. 불파리론을 완전 불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존의 정치판하고 담합하고 타협하고 하는 그런 결과를 냈고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판에는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결과적으로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자신한테는 낯선 지역인 창원 성산에서도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었던 거였죠. 예. 자,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 노회찬 의원의 가장 큰 정치인으로서 업적 가운데 하나는 삼성 엑스파일 문건을 공개를 하고 그 사건 때문에 본인은 의원직을 상실을 하고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를 기억해 보면요, 삼성이란 대재벌이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의 당시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검찰 권력을 관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들에게 관리 대상인 검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떡값을 주고, 그러면서 이 삼성이 어려운 일을 처하면 뭐 검찰에서 도와주고 뭐 그러한 커넥션을 갖고 있었다는 재벌과 어떤 권력 간의 커넥션 부분이죠. 이것을 결국 노회찬 의원이 폭로를 했던 것이죠. 폭로를 해서 상당한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재벌의 권력과 검찰의 권력이라는 지금보다도 상상할 수만큼 컸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2000 이후에 이것이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해서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 그러나 하여튼 물론 법원에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용기 있는 당시 재벌과 이런 검찰 권력의 부분을 폭로하면서 다시 한번 더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이런 부정한 커넥션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양심적인 국회의원이었다. 이렇게 아마 국민들은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노회찬, 황교안 두 분의 고등학교 시절의 인연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노회찬 의원이
그 사건을 그 의원직을 상실한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수사를 했을 당시에 예. 서울지검 2차장이 황교안 검사였습니다. 이제 직접 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총수사 지휘를 한 책임은 황교안 당시 이제 고등학교 동창한테 있는 거였죠. 예, 알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평소 아까 발언도 얘기했는데요. 저희들이 몇 가지 그래픽으로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본과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머를 많이 좀 섞어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폐암 환자를 수술한다더니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드러낸 의료 사고와 무엇이 다르냐라면서 바로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징역형 판결 직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는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보 세력의 도덕적 결함에는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엄격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그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도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 그의 저서에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이 발언이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은 다른 역사를 갖고 있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 권위주의 정권과 싸우고 그 속에서 예를 들면 뭐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을 사실 진보 세력들이 많이 해왔단 말이죠. 예.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이나 세력이 예를 들면 도덕적으로 문제라든가 뭐 부정부패 그리고 이제 권력을 취득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이제 싸워왔기 때문에 진보 세력은 반대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된다는 측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런 블랙머니라는 부분들, 이 부분에 연루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한평생 살아왔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결함이 있었다. 그런 측면이 보여졌던 것 같아요. 같이 진보 운동을 했던 유시민 의원이 어제 오열을 하는 모습도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노회찬 의원이 미국 가기 전에 이발소를 들렸대요. 평소에 단골 이발소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방미 전날 들렸던 단골 이발소입니다. 예, 이 이발소는 서울 말리동에 있는 이발소입니다. 성우 이용원이라고 해서 1920년에 세워진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이용원이고요. TV 연예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 차례 소개가 된 유명한 이용원인데 노회찬 의원은 15년째 매달 20일에 여기 가서 머리를 잘랐다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가기 전에 18일에 가니까 그 이발사인 이남열 씨가 왜 이렇게 일찍 오느냐? 그러니까 미국 가기 때문에 갔다. 그러면서 무슨 안 좋은 일 있냐라고 물었더니만은 뭐 잘 될 거야. 별일 아니야. 이렇게 대꾸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 갔다 온 다음에 특검에 가야겠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의 저런 소탈한 행보가 그래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아까 잠깐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돈의 유혹 그때가요 선거 직전에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뭐 변명을 하거나 그럴 언론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현실은 좀 정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정치인들이 더 가슴 아파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원내였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 후원금 형태가 있는데 원내도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원내는 정치 자금을 전혀 받을 수 있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통로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좀 더 국회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